네,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ERC7일에서는 총 3가지 트랜스퍼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, 이 제공해 주는 함수들이 어, 트랜스퍼 프롬, 그리고 세이프 트랜스퍼 프롬은 2가지, 그냥 트랜스퍼 프롬 1가지에서 총 3가지가 제공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그 ERC20, 즉 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트랜스퍼도 제공이 돼요. 그러니까 트랜스퍼 프롬이랑 일반적인 트랜스퍼랑 차이점은, 이 프롬이라고 하는 내가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기입하느냐 기입하지 않느냐, 그 차이인데, 이 트랜스퍼 프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롬을 기입하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만일 보내는 거라면 사실은 이 프롬을 기입할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알 수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트랜스퍼가 지원되지 않고, 그 NFT에서는 프롬을 첫 번째 인자로 무조건 넣은 이유는, 어, 이 트랜스퍼 프롬 함수를 가지고 실제로 그 일반 트랜스퍼랑 그다음에 제3자 트랜스퍼, 이 2가지를 한 번에 같이 쓰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니까 제3자 트랜스퍼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, 그 양자 간의 어떤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2명의 재화를 다 받고 그 스와핑 해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죠. 그래서 우선은 이 트랜스퍼 프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 3자 거래를 예전에 한번 그 짧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, 아직까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송의 케이스로 확인을 해볼게요. 그래서 트랜스퍼 프롬을 하는데, 어, 그 일단 토큰 오너인지를 확인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드 오어 오너라고 하는 내부 함수를 이용하는데, 자 여기서 이그 아니요, 일로 가겠습니다. 이 안에서 일단 토큰이 있는지 확인하고, 그리고 이 오너가 맞는지 확인하고, 아니면은 어프로브드가 됐는지 확인합니다. 그러니까 이 어프로브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내가 이 토큰을 어떤 제3자한테 위임을 한 경우에 approve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는데요. 이건 다음에 배우게 되겠지만, 그 케이스에 이 get approve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또는 for all이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해당 토큰이 아니라 내 모든 자산을 어떤 사람한테 위임한 경우에 지금 이 요청을 하는 사람이 위임받은 사람이 맞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뭐냐면, 어, 쉽게 얘기해서 이 메시지 센더는 프롬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메시지 센더는 이걸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NFT를 또 다른 사람한테 요청할 수가 있고,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프로브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의미고,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본다면, 이 MSG 센더와 프롬은 같은 주소가 되는 거고요. 이 주소는 이 NFT의 소유권자여야만 되는 거겠죠. 자기 거를 누구한테 주는 케이스를 본다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퍼 함수를 호출하는데, 트랜스퍼 함수를 이제 내부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거는 그 오픈 제플레인에서 가져온 코드예요. 그래서 네, 가져와서 이걸 하는 거죠. 트랜스퍼를 하는데, 어,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 체크를 한 번씩 하고, 어프로브드 정보를 여기 소개를 시켜주는데요. 이 시켜주는 이유는, 예를 들어서 내가 이, 이 NFT를 다른 사람한테 전송을 했으면 위임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. 위임자는 이 토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초기화를 해주고, 어프로브드를 초기화를 해주고, 그 다음에 밸런스 값을 이렇게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주고,
이 오너라고 하는 스트럭처에서 이 토큰 아이디에 대한 오너를 변경해 주게 됩니다. 사실은 전송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단순한 행위죠.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은 위로 가 볼까요? 위로 가 보면 이 오너라고 하는 테이블이, 그냥 올라가 볼게요. 그냥 이렇게 내부에 만들어져 있는 매핑 그 자료 구조거든요. 이 자료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 NFT의 번호, 그 번호는 이제 커런트 토큰 아이디로부터 나온 번호이고요. 그 번호와 그 번호에 해당하는 어드레스가 뭔지가 들어가 있는데,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어떤 NFT를 누군가한테 준다는 의미는 이 오너라고 하는 이 데이터 안에서 이 어드레스의 정보를 내 어드레스에서 다른 사람의 어드레스로 바꾼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단순한 구조죠. 이 오너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위치는 이더리움의 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공간이다. 그 공간 안에 있는 이 오너라고 하는 정보를 결국은 변경하려면 블록에 새로운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, 그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 그거를 이제 채굴자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트랜스퍼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봤고요. 뭐 보낸다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세이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세이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, 위에 거는 인자가 3개고 밑에 거는 인자가 4개죠. 인자가 3개인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요. 체크 ERC7일 리시브드를 한번 호출해 주는 거. 이거는 이제 전에 민트할 때 한번 봐서 아시죠? 이거의 목적은 이게 지금 받는 쪽이 컨트랙트의 경우에는 이 컨트랙트가 실제로 NFT를 취급할 수 있는 컨트랙트인지를 이제 컨트랙트와 컨트랙트 간의 통신으로 확인을 하고, 그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리턴해 주는, 네,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는 얘기겠죠. 그러니까 세이프 트랜스퍼 프롬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NFT를 보낼 때 이거를 컨트랙트에 보내는 케이스, 그 케이스에서는 이거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. 그러니까 이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, 내가 가진 지갑으로 내가 가진 NFT를 누구한테 전송을 할 때 트랜스퍼 프롬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지만, 그 받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컨트랙터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걸 써주는 게 더 안전하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얘는 하나를 더 봤죠. 이제 콜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봤는데, 이 데이터를 이 ERC7일 리시브드 할 때 체크해 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. 얘 가보면 여기서 이 데이터를 넘겨줘요. 리시브드 함수를 호출할 때. 이거는 이 데이터를 넘겨준다고 해서 리턴 값이 바뀌거나 하진 않아요. 그럼 왜 넘겨주냐? 이제 받는 쪽한테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예요.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이걸 받는 쪽에서 내가 받았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. 왜냐면 NFT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넘어올 거니까. 넘어오게 되면 그 트랜잭션을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를, 예를 들어서 뭐 받는 쪽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자신의 어떤 컨트랙트에다가 어떤 메모리에 저장하는 로직을 만들었다고 칠게요. 그러면 추가적인 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, 그러니까 컨트랙트와 컨트랙트 간에도 데이터 교환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컨트랙트에 보내려고 할 때 그 해당 컨트랙트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, 정보가 필요하면 밑에 거를 호출하면 되고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 위에 걸 호출하면 된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퍼 함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트랜스퍼의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오너즈라고 하는 이 그 데이터의 어드레스 정보가 바뀌는 것뿐이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컨트랙트의 이 오너라고 하는 이 데이터 영역에
들어간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NFT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랙트를 만든 사람이 실제로 게임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어드레스가 특정 NFT에 대해서 매핑이 되는 순간에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소유 권한이 완전하게 양도가 됐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